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도덕성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갑자기 왜 이딴 걸 들고 왔냐라고 이제 할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확하게 말하죠, 장르 매체에서의 도덕성 기준이 있어요. 도덕성 기준.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이제 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수를 줄이는 방법 뭐냐면은, 이제 주인공이나 조연 캐릭터가 도덕적으로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사실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죠. 왜냐면 도덕적으로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주인공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매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전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 이제 좀 어떻게 해야 이게 그 매력이 떨어지는 결과까지 가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소설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웹소설에서의 도덕성은 타 장르 매체보다 약합니다. 훨씬 약해요.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타 장르 매체라고 보다는 타 매체, 예를 들어 뭐 웹툰이라던가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도덕성의 기준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 웹소설에서 살인은 사실 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람 죽이는 거는 뭐 너무 많은데, 그냥 약간 세계관이 약간 현판 세계관이, 뭐 헌터물 세계관이란가, 아니면 뭐 무협, 아니면은 뭐 판타지 세계면은 약간 이 시대면 당연한 거야, 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왜 차이가 발생하게 되냐,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매체와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시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도덕적인 기준점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만약에 문장을 본다고 해도,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비접근성이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아랫 문장 두 문장을 써드릴 겁니다. 자, 나는 검을 휘둘러 수천 명의 군대를 쓸어버렸다. 이 문장과 나는 검을 휘둘러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의 숨통을 끊었다. 자, 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정말 많은 생명을 죽인 거는 첫 번째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 우리는 뭐야, 이 개같은 첫 번째에서는 별로 아무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 별로 생각도 없어. 그렇구나. 주인공 세네. 주인공을 세다고 생각하죠. 주인공이 강하다 에서만 생각하고, 두 번째 거에서는 뭐야, 이 하나의 개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접근성의 원리예요. 자, 뭐냐,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서 웹소설 내에서 죽는 인물이 이제 다수, 혹은 조명이 안 될 경우에, 그 인물에 대해서 조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도덕성이 그냥 별로 공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지조차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인공이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전개일 때, 여기서 도덕적으로 어긋난다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을 죽여야 될 때, 할 때 이제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대상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은
이제 그냥 받아들여요. 아 그래 잘 죽었다, 잘 죽였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일 대상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몰라, 그냥 주인공 강해 이런 식으로 뭔가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반대의 경우로 악역이나 아니면은 어떤 캐릭터들이 이런 대량 학살신이나 아니면은 누군가 그 이름 없는 조연 캐릭터가 죽을 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주인공이 과거 몬스터들한테 이건 약간 도덕성이랑, 그러니까 적군에게 이제 마을이 학살당했어. 이런 학살당했어. 근데 문제는 학살당했어만 나오면은 그냥 이 적군에 대해서 미움이 안 생겨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주인공이 일만 검을 휘둘려서 수천 명을 쓸어버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적군이 마을한테 괴물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의 슬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서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서사를 넣냐 해서 보통 과거 회상씬으로 많이 넣죠. 회상씬으로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마을 사람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요. 주인공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한 명만 세상에 보여줘요. 이게 많아지면 오히려 안 좋아요. 많아지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있다는 경우에는 부모는 둘이잖아. 일반적으로 둘이잖아. 그러면은 둘 중 하나를 없애요. 어머니만 두거나 아버지만 두거나 이런 경우가 더 효과가 커요. 이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여. 학살신의 이제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은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게 많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많으면은 감정이 분산됩니다. 많으면 감정이 분산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명, 많아도 뭐 한 세 명?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사람들한테 좋아요.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뭔가 전개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웹소설에서 도덕을 따졌을 때 도덕성의 기준을 따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보다 그 행동을 받는 대상이 서사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뭔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인공이 나쁜 행동을 좀 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일부러 대상에 서사를 넣지 않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전개상 뭐 저질러야 돼. 그러면 일부러 얘 서사를 넣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주인공이 이걸 받아야 돼. 이걸 좀 더 극대화하고 싶어. 사람들이 도덕성 가책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서사를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해결이 된다.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서사가 있는 대상을 상대로 주인공이 뭔 짓을 하면 안 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서사를 오히려 나쁜 것 쪽으로 두면은 주인공의 행동이 더 짜릿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반대로 말해서 주인공의 도덕성이 굳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되게 되게 이제 근면하게 그냥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제 그 사람을 가다가 뭐 오해로 하여튼 솔직히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 이런 경우는 솔직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 거야. 이게 뭐 예시를 굳이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리고 악역을 대체할 때도 일부러
좀 선택을 하는 거야.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악역의 죽음을 독자에게 공감시키고 싶으면 이 악역이나 아니면 어떤 인물의 죽음을 독자에게 좀 공감시키고 이렇게 넣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사연을 담아야 돼요. 사연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가 별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주인공이 뭐 수천 명을 죽였어. 검 한 번에 검 한 번에 수천 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갑자기 아군 캐릭터가 이 더러운 학살자! 이러면서 주인공한테 막 달려들어. 그러면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오히려 얘가 더 이상해 보이거든요? 얘 진짜 신기하죠? 팩트는 학살자가 맞다는 거야. 근데 얘가 더 이상해 보여. 왜냐면 이 수천 명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전개를 쓰고 싶어. 만약 아군 캐릭터가 주인공의 행동을 보고 뭔가 비난을 하는 거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서 사연 있는 캐릭 하나를 죽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 더러운 자식이라고 할 때 요 전개로 가는 게 납득이 된다. 요런 정도의 이제 말이 되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주의가 위선자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이 되게 좋아. 뭐냐면 반대죠. 얘네 이제 여기에 주인공 약간 반전된 인물. 얘는 악역이야. 악역인데 사실 착한 척하고 있어. 악역인데 착한 척하고 있어. 착한 척하고 있을 때 얘가 갑자기 그러니까 착한 척하고 있는 악역이 있어. 얘가 악역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보다 그냥 사연 있는 사람 단 한 명 죽이는 게 이제 이 저 개자식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훨씬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공감과 이런 것들이 되게 웹소설적으로 스토리를 짤 때 이용해 먹으면 좋다. 이용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한번 이용해 보라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